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명입니다. 명량을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천간은 우리가 한번 다 정리했으니까 지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시는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죠. 어두운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고, 계절로 보면 동짓날입니다. 해 기운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육음이었다가 음이 완벽하게 6가지 육음이 됐다가 처음으로 양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 바로 자의 계절적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또 시작의 의미, 뭔가를 출발하고 시작하고 뭔가 첫 시작,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입니다. 그래서 지지도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나가니까 첫 글자이죠. 예. 모든 우주의 첫 시작, 그것은 아마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이 명리학에서는 세상의 시작은 물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형성되어진다 라는 명리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뱃속에서 잉태할 때 물속에서,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자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한밤중에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기쁜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 이때가 자수의 모습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감정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물이죠. 그래서 자수는 또 굉장히 무의식과 연결지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관념들, 정신분석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글자적으로 봤을 때 각골문에서 자수는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의 모습을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죠.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이고, 아이가 많아지면 굉장히 그 세력이 확산되고, 또 가문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작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아무래도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이 아이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이러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현명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한 이렇게 몸을 쓰는 그런 사회가 점점 아니게 되었고 거의 대부분 이제 기계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녀를 최소한으로 낳아서 그 아이를 잘 길러서 가정의 모든 재산을 그 아이들에게 물려지는 방식으로 지금 사회가 그렇게 재편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또 가문의 힘이 곧 미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일할 수 있는 자원이었고 또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문의 힘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자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명리학에서 우리는 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월지는 한 가문의 힘이 되겠죠. 저는 이제 정신분석적인 입장으로서 한 가문의 집단무식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문이 형성되고 그 가문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월지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이다. 어머니의 정신적인 유산이다. 삶의 좌표를 어머니로부터 받는다. 어머니로부터 교육받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삶의 핵심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명리학을 또 바라보면 굉장히 새로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엄마죠. 엄마를 처음 만나게 되고 엄마의 젖가슴을 처음으로 움켜쥐고 젖꼭지를 빨므로써 젖을 먹음으로써 마음의 안정감도 느끼고 배고픔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전부와 같은 것이 바로 엄마 또 엄마의 젖꼭지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엄마와의 관계성, 엄마와의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새로운 정신분석적 학설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엄마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다? 엄마의 관계.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가르쳐 줬는가? 엄마가 나에게 어떤 형식으로 다가와 줬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세상을 악하게 보는지 좋게 보는지 세상이 만만하게 보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월지를 등령을 했느냐 월지를 신령을 했느냐 이게 세상이 굉장히
만만하게 보이느냐, 세상이 굉장히 거칠고 힘든 곳으로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명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예, 굉장히 중요하다. 어머니의 유산, 어머니의 영양, 어머니의 교육,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이나 굉장히 비슷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자수는 청정한 일국수의 물을 의미합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죠. 자수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일국수의 청정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한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씨앗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수입니다. 완전한 씨앗, 생명력을 가지고 겨울에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다음 생애를, 다음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그 새로운 계절을 새롭게 시작하는 농사의 출발점이 바로 이 씨앗에 있다는 것이죠. 이 종자, 씨앗. 가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씨앗에 의해서 가문이 큰 가문, 멋진 가문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순수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목화토금수를 사계절로 보면 수는 한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올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올 한 해의 가을에 추수를 다 끝내놓고 안 좋은 것들은 버리고 가라지는 버리고 좋은 알곡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그 수집한 알곡으로 곡식으로서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종자로 시종자로 또 사용할 것을 또 구분해 놓겠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올해 농사는 이것 때문에 안 좋았어. 다음 농사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시간이 바로 가을의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새로운 시작도 봄이 있잖아요. 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겨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잘한 거는 더 발달시키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더 그래서 연구하는 모습이 자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또 발달시키고 그러한 에너지가 자수에는 함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대학자들에게 잘을 붙인 것도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수가 상징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까지 다 이야기를 했죠. 시작과 태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근원의 지점이고 새로운 일양이 태어나는 순간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정자와 생명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힘이고 번식과 생명력의 원천을 상징하고 있다.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종자이고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완전한 씨앗, 모든 가능성이 담겨진 그 시작점, 그것이 바로 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의 물이 바로 자수겠죠. 그래서 냉철한 이성을 상징합니다. 자수는 차가운 겨울의 물, 얼음물이죠. 이 차가움은 냉철한 이성과 명석한 판단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를 잘 인도를 해야 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돋는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근원적인 원리를 파고드는 비상한 지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수입니다. 그래서 자수가 있으면 굉장히 똑똑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수의 성향과 특징, 예민한 촉각, 주변의 미묘한 변화에도 놓치지 않는 민감한 감각, 분위기와 감정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포착하는,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뛰어납니다. 공기의 흐름을 읽는다고 하죠.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감정 감지, 타인의 내면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는 능력,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관적 대응력이 뛰어납니다. 논리보다는 직관이 먼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천부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빛나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위기를 읽는 능력.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그 안에 에너지, 공기,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탁월한 사회적 적응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인 문제 해결, 복잡한 상황에도 핵심을 꿰뚫는 직관력을 발휘합니다. 논리적 분석보다 빠른 통찰을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림자의 영역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예민한 만큼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고 기분의 파도가 굉장히 일렁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몰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깊이 빠져들어 객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에 갇혀서 현실과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에 빠져서 매몰돼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관성이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항상 대화하면서 객관성을 잘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무의식의 반응 패턴, 외로움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무의식의 반응 패턴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단절, 소외감에 유난히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의 근원적인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어머니와의 관계성, 어머니와의 관계성이 좋으면 괜찮은데 어머니와의 관계성이 문제가 있다. 엄마가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런 문제들이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자아방어적인 태도.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혼자 있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방어벽을 만듭니다. 착착착착 벽을 치겠죠.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경계하고 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양수의 왕성한 기운. 자수는 양수로서 왕지에 해당되므로 수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이 아닌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에너지, 본능의 에너지, 섹스 어필하고 연애하고 싶고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수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고 이 생명의 힘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생식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섹스 어필하고 그래서 이제 생식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리비도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강한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위에 천간에 임이나 개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지면 이 힘들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잘 충족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에너지가 성적인 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결혼 대상도 서로가 성적인 에너지와 욕구가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맞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버리게 되면 서로가 문제예요. 서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다양하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아무튼 부부 사이에서 합의하에 아름다운 성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쥐의 상징성, 심볼릭 랭귀지로 봤을 때 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야행성의 활동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저녁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왕성한 번식력이 있다. 생명력이 뛰어난 쥐는 놀라운 번식력을 자랑합니다.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자병존, 지지에서 자가 하나 더 붙는 경우가 이제 자자병존이죠. 그러면 이제 자가 하나 있을 때도 강한데 하나 더 있으면 더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생명력, 번식력, 성적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성으로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어, 분출하고 그 에너지를 이성들에게 이렇게 뿜뿜뿜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으로 발현되고 그 매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의식의 반응 패턴. 자수와 어울리는 직업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 이런 자수의 생명력의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직업이 굉장히 좋을 거다. 약사도 마찬가지죠. 인기업 자수는 일단 성적인 리비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성 그 안에서 자신의 성적인 에너지를 뿜뿜뿜 이렇게 뿜어내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근원적인 자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리비도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예술적으로 이렇게 승화하는 새로운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도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학문과 철학의 세계. 이 자는 근본인 그 물에 대한 근본, 그리고 끊임없는 지식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근원을 찾고 싶어요. 왜? 자기 자신이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을 찾고, 원리를 찾고, 무언가를 계속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유가 굉장히 깊고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뭔가를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자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수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바이.